자,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아가 올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영업이익이 10조가 예상되네요. 연간. 기아가 이제 현대차 그룹과 함께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걸 그냥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초대형주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는데 지금 일단은 좀 그래도 어느덧 9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2021년도에 10만 원 갔던 그 자리를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반가운 소식이고 기아의 그 주주분들 2021년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기아라는 대표 주식을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들어오자마자 약간 마음이 상해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한 2년 만에 이 정도로 올라오는 것은 기아나 현대차,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 여기서는 뭐 이런 식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들어오자마자 잘못 걸려가지고 상폐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어쨌든 기아는 지금 미국에서 SUV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돌세라는 유튜브를 잘 보는데 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골드만삭스 출신이시더라고요. 이제 새 차를 무료로 해주세요. 근데 정말로 더러운 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미국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미국에는 옵션도 하나도 안 달더라고요. 차 안에 시트가 다 직물 시트예요. 우리 여러분들 직물 시트 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다 가죽 시트로 하지. 그쵸. 그냥 기본 옵션에 그냥 적당한 차, 적당한 가격. 물론 초상류층들은 슈퍼카를 타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들은 일본이나 한국에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차를 그냥 원해요. 그리고 큰 차. 그게 이제 우리는 SUV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원래는 더 상위 개념은 RV입니다. RV. 레크레이셔널 바이클이라고 이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차박 문화가 이제 저기 했잖아요. 뭐 차 위에서 텐트 쳐놓고 무슨 뭐 달고나 커피를 뭐 500번 적고 만들고 뭐 그 감성 이제서야 이제 들어오는데 외국은 이미 사실 미국은 그리고 땅덩어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R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일본 차가 가져간 거죠.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누라는 못 믿어도 캠리는 믿는다고 거기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차가 일본에서 만들기 때문에 RV나 SUV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아가 그런 걸 만들면서 대표적으로 텔루라이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안 나와요, 차가. 텔루라이드가 안 나오는데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RV 밑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UV인 거고 스포츠 유틸리티. 이 바이클이고 그거는 좀 틀린 거는 RV 차량은 보통 이제 전고가 낮아요. 어차피 여가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뭐 만들어 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포츠 유틸리티는 오프로드에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밑이 낮으면 끌려갖고 돌에 긁혀버리죠. 그러니까 전고가 좀 상대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밑에가. 그게 SUV라고 불리는 거고 텔루라이더나 뭐 소렌토, 기아의 대표적인 SUV인데 이게 북미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게 이제 EV9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소렌토나 텔루라이드를 타던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X세대 나이대가 X세대가 그걸 탔는데 이제 MZ세대 M은 좀 겹치는데 어쨌든 G세대 가까이 가면은 그 세대도 이제 뭐 부모님이 타던 RV나 SUV를 원할 텐데 부모님이 텔루라이드나 소렌토를 탔다. 미국 부모님이. 그럼 나는 기아께 이제 좋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전기차 그게 나온 거죠. 전기차 SUV가 나오니까 EV9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자기네들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가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기아에게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차보다 잘 나가는. 왜냐면은 현대차는 지금 그랜저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미국에는 그랜저 라인 같은 경우가 완전히 SUV에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작은 소형차 시장이 있고 그리고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랜저 라인이 다 SUV 라인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아가 국내 판매량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제네시스를 현대차에 합쳐도 기아가 지금 판매량으로 이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차피 한 지붕이니까 같이 뭐 잘 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때 현대차, 기아를 나눠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아 주주분들에게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아가 6분기 연속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건데 기아의 이 피크아웃, 하락 전환 우려는 없을까요? 예,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지나고 계속 그 뭐 신차 신청하셨던 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신청했는데 1년 6개월 뒤에 나온다더라. 딜러가 2년 뒤에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중고차 시장으로 돌리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반도체가 조금씩 업황이 풀리면서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부분 때문에 자동차 출고가 못 됐던 거거든요. 기어랑 거울이랑 뭐 이런 건 다 달아놨는데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생기면서 뽑아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판매가 실제로 찍히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그리고 북미 쪽도 마찬가지죠. 북미도 지금 굉장히 살아나면서 지금 아까 전에 기아가 이제 비싼 거를 파니까 그동안은 뭐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하는데 뭐 길게 얘기하긴 그런데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상 보증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 10년 15만 킬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뭐 일본 차나 북미 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면서 들어가서 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현대차, 기아의 어떤 고객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비싸게 가는 거죠. 딜러 수수료도 적게 빼주고 아까 전 무상 보증도 예전처럼 그렇게 처음에 0%에서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해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 입장에서 많이 남는 거죠. 더. 그런 상황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번 연말까지는 그래도 거의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EV9도 이제 나오니까요. 그런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10만 원대 도전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레저용 차량이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지 궁금한데 이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더 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살면서 전해주니까 훨씬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텍사스 지역에 사시는데 그거 상당 전달해 주시는데 미국은 항상 큰 차.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큰 차인데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왜냐면 가족들을 다 싣고 여가를 다니는 거예요. 이 주말마다 이제 무슨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막 고기 꺼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그 일본 차가 점령하고 있던 시절을 이제 기아가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기아가 굉장히 수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SUV를 사고 싶으니 EV9이 또 그 수요를 충족해준다. 그래서 지금 RV 시장의 성장, 특히 우리는 그냥 SUV라고 편히 부르는데 소렌토랑 텔루라이드의 이 질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기아 팬들이 텔루라이드 국내에 출시해달라고 막 저기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출시할 생각은 없고 왜냐면 그게 북미, 유럽 딱 그 다 지형이랑 기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화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북미에 특화된 걸 갖다가 한국에 또 꽂기가 좀 그렇긴 하겠죠. 네. 네, 어쨌든 간에 기아는 지금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좋은 흐름 속에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곳들이 많은데 기아의 매매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10만 원대 도전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전고점인 10만 2천 원이라는 부분의 그 고점도 있고 그 전고점의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디 지수 때 그러니까 지금 이 5자리인데 6자리로 갈 때 심리적인 저항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만 원 탈환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10만 원을 정말 아무 어떤 거리낌 없이 그냥 살짝 돌파를 한다면은 그 이상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10만 원이고 일단 지금 8만 8천 원이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일단 10만 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을 탈환한 후에는요? 10만 원을 탈환하게 되면은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걸 연봉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위에는 뻥 뚫려 있거든요. 그 자리가 또 왜 중요하냐면 10만 원이 거기에요. 1988년도 그 당시 있죠. 서울올림픽 열릴 때. 그때 무너진 자리가 10만 원이에요. 네. 거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그 이상 뭐 20%더 얹어서 네. 12만 원 뭐 그 정도도 갈 수가 있는데 10만 원이 상당히
기아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리다. 모든 희노애락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희노애락이 겹쳐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에어가 비수기에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해외 여행객 그리고 늘어난 매출 등으로 진에어 2분기 실적이 숫자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저번에 진에어 살짝 했죠. 네. 아까 전에 자동차들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냥 말로만 들으면 내연기관차들이 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가. 그리고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CC거든요. 저번 시간에 했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 FSC는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게 큰 거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얘네들은 수화물을 무료로 해주는 저가 항공사예요. LCC인데 얘네도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지금 이번 달에 21.06% 오르면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LCC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왜 항상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 보냐면 당연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작은 곳에 있는 거죠. 큰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살아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볼만하다. 여기서 이제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이제 진에어의 경쟁 상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나항공하고 저기가 남았죠. 대한항공하고 합병하는데 세 개 국가가 남았잖아요, 거기가. 근데 지금 나머지 국가에서 받은 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슬롯. 그러니까 저번에 살짝 얘기했던 슬롯이 그 비행기가 착륙하고 뜰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많이 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나머지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남은 세 개 국가도 꽤 내줘야 돼요. 근데 그 내주는 게 뭐 예를 들어 중국하고 할 때는 중국한테 내줘야 되고 영국하고 할 때는 영국하고 내줘야 되는데 그 나오는 것 중에 LCC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이나 티웨이도 좋은 건데 문제는 진에어가 장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진에어가 대한항공의 자회사잖아요. 에어 부산하고 에어 서울은 아시아나의 자회사예요. 근데 지금 슬롯을 내주고 우리 더 이상 합병하는데 이렇게 독과점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진에어,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을 그렇게 키워주기가 좀 눈치가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몽골이 뜨고 있는데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 항공회담 통해서 나눠 가졌는데 제주항공 티웨이가 인천 거 다 가져갔고 이 진에어가 가져간 거는 무한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은 아예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은 조금 떨어져서 못 갔다고 하더라도 진에어가 아쉬운 건 그거라는 거죠. 근데 향후에 합병 이후에 진행된 상황까지 생각해 본다면 진에어가 그럼 그때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왜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한다면 이제 대부분 슬롯을 내주고 운수권도 분할을 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야 우리는 대한아시아나니까 여기서 독과점하는 거는 다 먹었으니까 야 우리는 LCC 키우려고 진에어 키운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에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네. 합병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진에어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LCC가 대형 항공주보다 매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 매력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진에어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진에어가 20개월선 저기를 완전히 돌파를 해야 좋은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거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거의 한 최소 절반 이상은 반도체 가셔야 돼요, 지금. 그거 안 가고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은 반도체다. 그쵸? 그리고 지금 네. 저기 쇼타임이 시작됐는데 그걸 놓치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진에어가 지금 2% 오늘 오르고 있긴 한데 20개월 선을 돌파를 완전히 해야지 2만 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항공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20개월 선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엇갈림이에요. 뭐냐면 동남아시아 일본 노선이 풀리고 지금 여행이 활발화되면서 거기가 지금 주력을 하면서 LCC가 약간 떴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없으면은 여기서 더 못 가요. 왜냐면 지금 일본, 동남아시아 항공 계속 증편하고 있죠, 서로. 네. 그럼 단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진이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몽골을 하려고 하는 거고, 몽골이 홍콩만큼 걸리는데 홍콩보다 지금 비싸요. 그 노선을 다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LCC가 가져가는 거고, 곧 인도네시아도 발리도 지금 나옵니다. 발리 운수권이 나오는데 그때 제주냐, 티웨이냐, 진에어냐, 인천발 발리를 누가 따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따가는 사람이 먼저 20개월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그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중에 인도네시아 발리 운수권, 인천발 따가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20개월 선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추격 매수해도 늦지가 않은 시점이다.
제 생각에 항공주를 미리 굳이 들어갈 필요는 네. 일단 여행을 다녀오시고 들어가셔도 된다. 네. 일본,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오셔도 늦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20개월 선 돌파를 좀 기다려라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